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2페이지에 가보시면요. 7-3에 3절에 해당하는 시장의 효율성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요.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도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그 이득, 그걸 사회 전체적인 총이득이라고 하는데 그 총이득을 바로 거래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자, 먼저요.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하게 된 것인가? 그거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어떤 계획가가 있어요. 사회 계획가인데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획가예요. 선의의 사회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독재자면 악당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선의의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천사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볼게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가상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를 한대요. 그 사람이 거기 보시면 소셜 플래너예요. 근데 사회 계획가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회 계획가는요, 전지전능한 독재자가 되는데 이 독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재자입니까?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네,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요게 이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회적 계획가의 목적은 이거예요. 뭐 국민들의 행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참여할 때는요.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모든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지금 모든이다. 여기에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73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총잉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쫙 그려보시면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만약에 공급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 이렇게 돼요.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요 우리가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C라고 합시다. 자, 소비자가 최대한 이제 균형값이 여기서 됐다고 할게요. 그럼 균형 거래량이 여기까지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하려는 총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ABC가 될 겁니다. 좀 길어졌는데 B, 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불한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모르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좀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거야. 최소한 미니멈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네, 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ABC야.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B와 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만큼의 면적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C만 받아도 오케이, 나 생산 공급하겠어. 최소한 그 이상만 줘 했는데 B와 C만큼을 소비자한테 받은 거야.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는 C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BC만큼을 줬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에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이 이게 바로 생산자가 얻게 된 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게 사회 전체적인 잉여인데 여기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서의 가격에 의해서 균형값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7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총잉여 나와 있죠. 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우리가 총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로 따지면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 노랑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독색깔로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이게 바로 총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빼기 막 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전에 경작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어떤 자원 배분의 상태가 낭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efficiency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efficiency는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낭비가 없다. 주어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한다. 다 맞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 배분이 총 잉여를 극대화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맥시마이즈 해가지고요. 사회적인 총 잉여를요. 소셜 웰페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요. 사회 후생이라는 얘기를 쓸 거예요. 그거의 약자로 쓴 거예요. 소셜. 그래서 웰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소셜 웰페어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의 잉여와 그리고 생산자의 잉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자리에 들어가서 뛰어야 됩니까? 손흥민이 뛰어야 될까요? 제가 뛰어야 될까요? 제가 뛰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대신 생산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해야 될까요? 우리 희소한 물이라는 걸 있는데 아니면 앞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반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거 있어봤자 저 듣지도 않아요. 음악에 대한 귀가 막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얻다가 처박아 두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해요. 근데 음악을 진짜 사랑한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팬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장 능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하고 가장 가치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 생산된 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3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 후생을 더 높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재화의 생산이 생산비가 가장 낮은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원 배분은 우리가 비효율적이 돼요. 이때 고비용 생산자에게서 저비용 생산자로 생산 활동이 이전된다면 제가 축구할 수 있는 티켓, 국가대표 티켓이 있는데 그거를 손흥민한테 넘겨둔다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총 비용이 작아지는 겁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시면 어떤 재화를 그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가 소비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것도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희소한 자원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효율성이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이론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사실 현실에서는요, 공평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이퀄리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평성이 뭐냐? 이거요. 약간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어서 뭐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 뭐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거기 나와 있는 공평평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평성이다라고 하면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자 뜻이 뭔가 이퀄리티니까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경제적 후생이
만족이, 행복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그림 나와 있네요.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비자가 받은 금액인데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A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거기 색깔로 돼 있네요. 생산자 잉여는 B만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174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념 얘기가 거기 살짝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효율성의 문제는 거기 보시면, 과연 가장 큰 파이가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파이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파이의 크기를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어떻게 하면 생산할 것인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형평성이다, 뭐 공평성이다, 이런 얘기는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미 생산됐어. 생산된 파이가 이건 이미 파이를 크기는 이제 결정된 거예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바로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예, 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논아가졌을 때가 형평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평하다 이게 어떤 게 공평하고 공정한가라고 하면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건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논아갖는 거를 엠빵하는 거를요 우리가 형평성으로 당분간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B번 한번 볼게요. B번 한번 보시면 B번은요. 시장 균형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된 결정된 균형이 있잖아요.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시장에서 결정된 그 희소한 자원 배분이 과연 총잉여가 극대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는가? 균형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자, 이거 수요 공급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있고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맞아요. 수요하는 거니까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만족을 얻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구입자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구매자가 되는 거죠. 구입자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급 곡선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리가 어떤 마지널 베네핏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뭡니까 하면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판매자의 비용과 관련된 거예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판매자가 생산하는 비용이 이렇게 500원인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여기 차이만큼인 이만큼의 잉여, 후생이 더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여기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대한의 금액 또는 소비자가 얻게 되는 가치보다 판매자 비용이 더 작은 한 계속 교환, 거래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가 증가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같아지자. 만약에 이거보다 더 과하게 갖다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Q2까지 생산했다 합시다. 그래서 Q2까지 생산하면 소비자는 이만큼밖에 가치가 없어.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아이스크림도 한번 생각해봐. 아이스크림도 그냥 계속 드세요. 아니면은 막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파이를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가는 거야. 아니, 그 아이스크림 그러면 뭐 버리는 건 아까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사회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생산하면요. 희소한 자원 가지고 아이스크림에 잘못 간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빵이라든가 다른 거 생산하는 게 부족해진다고요. 아니,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경작이 좋다고 경작만 계속 공부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번 학기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 때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경작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이 판매자가
생산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판매자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힘들게 생산했더니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힘들게 생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하게 생산한 거야. 그럼 뭐 어디까지가 이제 그럼 최적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점점점점에서 여기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균형과 관련된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시장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려고 하네요. 자, 했을 때 우리 책에서는 몇 가지에 대한 간단한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유로운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시장의 거래에 참가해서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급된 재화를 지불 용의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배분되도록. 그쵸? 희소한 자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희소한 자원이 누구에게 배분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요.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랬습니다. 지불 용의, 지불 의사라는 말도 번역해요. 아셨죠?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불 용의가 가장 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볼게요.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수요가 배분되도록. 그렇죠.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 누가 생산할까요? 누가 페인트 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낮은이 나을 것 같은데 저렴한 생산자가 생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손흥민이 축구를 뛰어야지 제가 뛰면 골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볼게요.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나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있잖아요. 자유로운 시장의 경제에 따르면 요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 후생을 맥시마이즈 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값을 우리가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시장에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가장 전체적인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7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어쩌긴 그냥 보이지 않는 시장에 그냥 맡기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선의의 사회 계획자는 시장에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놔두면 돼. 그래가지고요. 자유방임 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방임 정책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방임을 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프랑스어로 레세페르라는 말을 쓰게 되네요. 뭐뭐 하도록 let it go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뭐 하도록 그냥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둬 이거야. 알아서 그냥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7페이지 첫 번째 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에 참가해서 이득을 얻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계획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회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실에서도 착한 독재자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욕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착한 독재자가 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인간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78페이지 가보시면 자,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이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자유방임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제 조정 역할 합니까? 얘예요, 얘.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위해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178페이지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인비저블 핸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정 역할을 하는 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줄 볼게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진 정보를 다 반영해가지고요. 가격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게 바로 우리는 시장이다.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개념을 살펴봤고요. 시장 전체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되는 상황을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4절에 해당하는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